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법정 공휴일이에요. 6월 1일 수요일 3일째 야외에서 함께하고 있는 저는 스피치가 스펙을 이긴다의 저자 공미정입니다. 네. 오늘 투표들 다 하셨죠? 네. 자기만의 권리는 꼭, 그 행사하셔야 합니다. 이제 오늘 지나고 나면 내일은 세상이 달라져 있겠네요. 저도 지금 두근두근해요. 제가 찍은 후보자가 됐을까 하고 많이 지금 긴장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책이 아니고요. 제가 썼던 잡사이론 중에 한 구절로 편안하게 한번 해볼게요. 잡사이론 중에 제가 좋아하는 거, 저는 좀 약간 잡독가거든요. 네, 독서량이 좀 많아요. 지금은 이제 별로 못 봤죠. 중간에 일하고 막 이럴 때는 못 보다가 코로나 터지면서 책을 좀 많이 가까이 했던 것 같아요. 실컷 독서할 기회로. 코로나 극성으로 누구나 활동 영역이 많이 좁아졌습니다. 뭐 그건 뭐 다른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죠. 다니긴 다녀도 좀 불안한 마음으로 다녔고 그 매사가 좀 약간 뭔가가 좀 불편한 그런 마음이었죠, 항상. 이번에 그 대학들이 축제를 이제 직접 다 이제 지금 개최하고 코로나 동안에는 줌 세대라 그래가지고 아이들끼리 서로 얼굴도 못 보고 다 줌이나 구글 클래스로 수업을 했다가 이제 대면 수업을 하면서 이제 각 학교마다 축제가 지금 개최가 되고 있는데 어떤 그 2013학번 여자 기자가 그 글을 쓴 걸 보고 내가 얼마나 웃었냐면 자기가 이제 그 축제 현장에 가가지고 스케치를 한 거예요. 정말 흥분의 도가니였대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그 축제를 코로나 동안에 못 경험해 보다가 대학에 온 게 이런 거지 바로. 이 축제라는 게 바로 대학생이라는 거를 검증해 주는 거지 하고 이제 그런 느낌으로 참여를 했는데 할미 기자래요. 할미 기자. 자기가 2013년도 학번이니까 그러면은 뭐 우리 같은 사람들은 뭐 시조새입니까? 네. 얼마나 귀엽고 웃겼던지. 네, 정말 그 청춘을 만끽들을 하더라고요. 네. 나이 지긋한 분들 중에는요. 바깥 나들이가 자유롭지 못한 요즘 그래도 조금 이제 뭐 백화점 뭐 또 길가 야외 그리고 식당 좀 많이 사람들이 좀 늘어나고 있어요. 그동안 자영업 하시는 분들 우리 소상공인들 그리고 나머지 다른 분들도 다 마찬가지로 힘든 시기를 함께 겪어가고 있었죠. 하루를 보내기가 지루하고 지겹다라고 말씀하는 분들 주변에 참 많았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사람이 사람하고 만나서 얻는 에너지가 상당하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사람을 못 만나다 보니까 약간 막 우울감도 오고 불안감도 오고 특히 모임이 잦았던 분들 아니면 꼭 사람하고 함께하는 일들을 좋아하는 분들 뭐 봉사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동호회 하시는 분들 운동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기간 동안에 엄청 힘들어 하셨었어요. 많은 분들이 뭐 기껏 텔레비전에 매달리는 따분한 시간의 연속이죠. 뭐 영화관도 마음대로 갈 수 없는 그런 세상이었으니까요. 야, 살다 지금도 기억나는 게 처음에 그 뭐 우한에서 폐렴이 왔다고 해서 마스크 쓰라고 했을 때는 저는 진짜 한 5일이나 일주일 정도 메르스 때처럼 그냥 쓰다가 말 줄 알았어요. 이렇게 몇 년여 기간 동안 지금 세월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모르겠고 오늘이 벌써 6월 1일이에요. 2022년도가 이제 반분기가 지금 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동안에 그 눌렸던 그런 그 스트레스가 얼마나 대단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해요. 휴대전화의 만능 기능에 매달려서 휴대전화로 그 뭐 약간 좋은 말 꽃도 보내주시고 그냥 거의 전화기에 그냥 이렇게 막 빠져들 것처럼 그래서 목 디스크 환자들이 그렇게 많이 늘었다고 하잖아요. 그냥 오로지 그냥 들여다보는 거 전화 유튜브 오죽하면 저도 지금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진짜 많은 분들이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구독자가 그냥 팍 늘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그렇게 쉬운 문제만은 아니더라고요. 오죽했으면 전철에서 책을 읽는 사람, 신문을 읽는 사람들이 깡그리 사라졌을까요? 다 휴대전화 보니까요. 그래서 초반에는 지금은 좀 약간 보이던데 광고판 자체가 없어졌어요. 사람들이 다 휴대전화로. 요즘에는 또 검색도 다 휴대전화로 하고 웬만한 사회보장 어떤 제도라든가 모든 것들이 다 기본 시스템이 다 이제 휴대전화, 뭐 컴퓨터, 그쵸? 네, 그걸로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세대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간간히 강연을 가면은요, 이 스마트폰 활용에 대한 관심들이 어르신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뭐라 그러시냐면, 이게 너무 불편해서 못 사시겠대요. 그러니까
세대를 따라가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내 방식을 고집을 했다가는 제도 안에 들 수가 없는 그런 이제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열심히 배우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만큼 이제 머릿속에 인지 능력 때문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한탄을 하시는 분들도 이제 주변에서 많이 봤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철 선반 위에 다 본 후에 얹어놓은 신문지가 즐비했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눈 씻고 봐도 전혀 없습니다. 이게 전자신문을 이제 보는 그런 세대니까 휴대전화기가 모든 걸 대신해 준다는 의미겠죠. 그런데 문제는 나이 많은 분들과 달리 시력이 좋은 젊은 층들도 책과는 점점 거리가 멀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강단에 서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 학생들을 가르칠 때 느끼는 건요, 어휘가 상당히 부족해요. 오히려 초등학교 애들보다도 어휘가 부족한 경우도 봤어요. 책을 안 읽었다는 증거예요, 증거. 그 두말할 나위 없이 책을 읽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옛날 조상들은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에 가시가 돋는다라고까지 했어요. 그만큼 책과는 불가분의 관계였습니다. 아마도 요즘 세상과는 비교가 안 될 만큼 시간 활용 수단이 적었기 때문이기도 하겠죠. 할 게 없으니까. TV도 없었고 영화관에 갈 수 있는 여력도 없었고 지금처럼 휴대전화가 없으니까 그 이제 활자지 책을 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었는데 그게 또 오히려 되게 좋은 어떤 장점이자 좋은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됐던 거죠. 그러나 과연 그것만이 정답일까요? 언젠가 한 번 얘기한 적 있지만 사람은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을 만든다라는 그 말은 만고불변의 정론입니다. 그 책을 통해서 세계 여행도 가고 간접 경험도 하고 책을 통해서 많은 경험치를 쌓을 수 있고 책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건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전문적인 지식을 얻기 위해서 물론 현장에서 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문 서적에 관한 여러 가지의 그 이제 다양한 책들을 100권 정도 경험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전문가들은 일러주죠. 그러니 읽어야겠죠. 많을수록 좋은 것이 있다면 그게 바로 독서량입니다. 읽어서 손해볼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모르는 거는요, 살면서 상당히 불편하고요. 모르면은요, 당해요. 모르면은 세상사에서 내가 모르는 게 죄가 되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져요. 그래서 하나라도 알아가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코로나가 가져다 준 것 중 자신만의 뭔가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졌다는 거. 뭔가를 해야 되는데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될지를 하루를 내가 눈을 뜨고 일어나면은 뭐를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 이런 분들 상당히 많아요. 그냥 멍하니 있는 것도 한두 번이고 그렇다고 해서 매일 어딜 걸어 다닐 수도 없는 거고 매일 산에 갈 수도 없는 거고 그쵸. 그래서 시간을 잘 가치 있게 활용하는 사람들이 훨씬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책을 벗삼아 지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겠죠. 책 속에는요, 길이 있다고도 말들 합니다. 정확한 진단일 것입니다. 이런저런 불평보다는 책과 함께 지내는 시간을 많이 갖는다면 훗날을 위해서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책을 많이 읽은 사람들은요, 일단 사람을 대하는 태도라든가 그 대화를 하는 거라든가 상식적인 면에서 훨씬 더 우위를 선점해요. 그래서 저분 굉장히 지적인데 하는 게 책을 읽은 그 내면의 그 모습이 겉에 그 외면적으로도 드러나는 경우를 상당히 많이 봤었습니다. 코로나가 좀처에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는 요즘입니다. 수그러들지 않았어요. 자꾸 수그러들었다고 이제 그냥 일상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너무 몇 년간 정체되어 있었으니까 그렇게 생각들을 하지만 실제로 바이러스는 아직 있어요. 그리고 백신들도 좀 많이 맞았고 그리고 나름대로 또 많이 조심들도 하고 또 위생관념들도 생겨나서 지금 확진자가 또 덜 나오고 이제 이런 상황이니까 지금 안심들을 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항상 긴장하고 있어야 하죠. 그간 보고 싶었어도 시간이 없어 못 봤다는 수많은 책들을 섭렵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삼는다면, 그죠? 위기를 기회로 삼는다면 이 사태가 진정된 후 심신이 뿌듯해진 자신을 발견할지도 모를 일입니다. 책 정말 사랑합니다. 책은 정말 우리가 마음의 양식이라고까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책이든 신문이든
다른 방법으로 볼 수 있는 세상이긴 하지만, 그래서 방송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막 옛날에 주요 일간지 같은 경우 뭐 8개, 9개를 아침 시간에 다 보고 나오는 선배 아나운서 분들도 봤었어요. 나라면 저라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한 적이 있었는데 대단하신 거예요. 하루도 빠짐없이. 그분은 지금 대단한 분이 되어 계시죠. 네. 역시 종이책, 종이신문이 제격이라는 것이 약간 뽀득뽀득한 맛, 그쵸? 냄새, 책 냄새 있잖아요. 그것이 아직은 유효하다는 판단입니다. 건강 잘 챙기면서 건전한 독서 많이들 하세요는 종강하면서 제가 가르치는 제자들에게 당부한 말이기도 합니다. 책 좀만 읽어요. 제발 책 좀만 읽으세요 해도 글쎄요. 뭐 정해주지 않는 한, 과제로 내어주지 않는 한 그만큼 그 하는 친구들이 몇이나 될까 하고 생각을 해보다가 어느 날 이제 막 문자나 메일이 와요. 이렇게 책을 좀 가까이 하고 했더니 약간 말도 느는 것 같고 또 많은 상식과 지식이 쌓여서 이렇게 세상사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됐다 하고 고맙다 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어떤 그 문자나 메일이 오면은 대견하기도 하죠. 네. 그래서 자꾸 그 무료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책 접할 기회도 많고 요즘에는 정말 수많은 책들이 서점에도 나오잖아요. 책 많이 보세요. 책 많이 보시면 정말 네, 좋은 어떤 그런 그 기회가 될 거예요. 자, 저는 공미정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